JYP가 가져오는 곡 느낌이 너무 후져가지고 걸그룹 곡 수급하는 그 팀 쪽이 결국에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애들은 잘 키우는데 곡을 못 가져와. 결국엔 곡이 문제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곡만 가져오면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누군가 저한테 4세대 여자 아이돌 중에 멤버들의 평균 아티스트적 역량이 어디가 제일 뛰어나냐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엠믹스예요. 무조건.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수적 역량, 소리, 발성,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자세, 얼마나 음악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이런 거를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음악을 들었던 그 짬과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거를 다 보면 4세대 중에 탑은 엠믹스예요. 왜냐면 래퍼 라인이랑 보컬 라인이 사실상 구분이 안 가요, 여기는. 그래서 엠믹스를 볼 때마다 더 약간 뭐 잘 되고 있죠. 아주 성공한 인생들이고 탑스타긴 하지만 그냥 업계적으로 봤을 때 음악 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엠믹스가 몇 달 전에 타이니데스크 코리아에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타이니데스크 코리아가 뭐냐 하면 원래 타이니데스크라는 것이 NPR이라는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작게 라이브하는 컨셉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유플러스에서 타이니데스크랑 잘 협약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타이니데스크 코리아를 런칭해서 하고 있어요. 타이니데스크 코리아에 4달 전에 엠믹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엠믹스가 나왔는데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타이니 데스크는 콘서트 무대, 스페셜 무대가 있고 그냥 오리지널 타이니 데스크 무대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NPR에서도 똑같아요. 그 원래 오리지널 채널에서도 스페셜이나 콘서트가 붙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타이니 데스크라고 나오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 NPR에서도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했는데 인이어를 쓰면 안 돼요. 인이어를 쓰면 안 되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샷건 마이크라는 것을 씁니다. 이 샷건 마이크는 음악을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마이크예요. 굉장히 이 지향성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요. 긴 막대기처럼 생긴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스의 홈 레코딩이라는 채널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마이크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소리를 다 받아내는 마이크예요. 그리고 주변 소리를 완전히 깎아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약하게 섞이게 만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잘 받을 수 있는 마이크야. 그러니까 보컬을 받는 용도보다는 목소리를 받는 용도예요. 보통 보컬용 녹음 마이크, 뭐 콘덴서 마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거나 다이나믹 마이크는 보통 뭐 교회나 콘서트나 할 때 흔히 말하는 핸드 마이크 형식이고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조용한 데서 써야 돼요. 왜냐면 잡음들이 다 들어오거든. 그만큼 목소리를 예민하게 받아줘서 소스를 풍부하게 받죠, 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잘 자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풍부한 재료를 담을 수 있는 거고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대고 말했을 때 그 소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콘서트장에서도 여기서 가까이서 부르는 소리만 들어가니까 이 목소리만 타겟팅해서 튠을 예쁘게 먹일 수가 있는 이 타이니 데스크에서 쓰는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걸 쓰게 되면 후보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밖에 소리랑 이 목소리랑 어느 정도 믹싱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컬적으로 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밴드 세션의 소리들이랑 목소리랑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정이 거의 힘든 그런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 라이브에 가까운 소리를 강제적으로 녹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밴드 세션도 그 마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뭐 리버브를 더 넣을 수도 없고 튠을 깎을 수도 없고 물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보정은 들어가겠지만 기존 가수들의 실력을 가리거나 양념을 쳐서 왜곡시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엠믹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때 보고도 놀랐어. 4달 전에 보고도 놀라고 역시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내가 4세대 중에 가수적 역량의 탑은 엠믹스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최근에
NPR 오리지널 채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한 일주일 됐는데 조회수는 10만 정도 나왔습니다. 타이니데스크 코리아 영상이 NPR에 다 올라가지 않고 뭐 타이니데스크 코리아 영상 중에 올라간 게 엠믹스랑 B 영상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B야 당연히 왜 올라갔는지 알 것이고, 그래서 본 채널에 올라간 김에 또 봤어요. 한 두 번 정도 더 봤어요. 역시나 잘해요. 규진마저도 너무 잘해요. 지우도 잘하고. 전 솔직히 규진의 목소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솔직히 엠믹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4세대 탑으로 치고 나가는 그룹들 중에 그래도 3대 기획사, 그 요새는 이제 4대 기획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JYP에서 굉장히 시작부터 요란하게 때려서 데뷔시킨 것 치고는 지금 2025년에 봐도 좀 아쉽단 말이에요, 성과들이. 뭔가 하나의 빵 터진 곡이 없어. 정말 좀 안타깝게도. 저는 유튜브 뮤직으로 들으니까 아이브 같은 경우는 데뷔 3연타가 빵빵빵 터졌죠. 11 5.7억, 러브다이브 7.1억, 애프터라이프 6.2억, IM 5.5억 이렇게 있고, 에스파 같은 경우도 SM에서 이제 데뷔하면서 최근에 위플래시도 꽤 터져가지고 위플래시 2억, 슈퍼노바 3억, 아마겟돈도 2.4억, 드라마도 4.7억, 넥스트 레벨 7억, 세비지 5억, 블랙맘바 5억. 뉴진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좀 안타깝게 됐지만 OMG 7.5억, 디토 6억, 슈퍼샤이 5.2억. 아이들 같은 경우도 퀸카 7.7억,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1.9억, 누드 6억, 톰보이 6.5억.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크레이지 1.8억, 스마트 3억, 퍼펙트 나이트 3.5억, 안티프레질 6.8억. 그러니까 다 뭐 3억 이상, 5억 이상의 음악들이 하나씩은 존재하는데 엠믹스는 제일 터진 게 럼미 라이트 디스랑 데뷔 때 5 밖에 없어요. 5가 2.7억이고 나머지는 2억 넘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케이팝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곡이 대중이랑 닿지 않아도 매출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증명되고 있잖아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스트레이키즈의 팬들만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을 들어요. 대중들은 스트레이키즈가 무슨 타이틀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잘 돼. 아무 상관없어. 엄청나게 잘 돼. 그러니까 케이팝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잘 되는 데는 팬덤 장사가 가장 유효한 건데, 이상하게 걸그룹은 물론 팬덤 장사에서 유효하게 뽑아내긴 하지만 걸그룹은 그래도 대중과 맞닿아서 터지는 지점이 있어야지 그 그룹의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심해요.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차이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그래요. 케이팝 최근 역사상 계속 그래 왔어요. 걸그룹은 대중적 히트곡이 필요해요. 그래야 체급이 올라가. 보이그룹은 대중적 히트곡이 꼭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 근데 모든 4세대 걸그룹들이 대중적 히트곡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 탑급들은 다 체급을 한 번씩 붐업시킬 만한 곡들이 있었어요. 사실 에스파 같은 경우가 제일 뭔가 팬층 위주로 케이팝에 좀 충성도 높은 팬들 위주로 많이 듣던 노래들이었지만 그래도 꽤 터졌었죠. 넥스트 레벨 같은 경우도 뭐 되지도 않아 이거 하면서 이것도 터지고, 처음에 블랙맘바 같은 것도 좀 이상해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작년에 진짜 개 터졌죠. 에스파도 슈퍼노바랑 위플래시 같은 경우는 대중적 히트곡이 됐고, 아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초반에 잘 됐어요. 안티프레질이나 스마트나 뭐 이프프도 이게 뭔 노래야 하면서도 많이 들었고, 언포기브는 진짜 잘 됐고, 다 뭔가 대중적 히트곡이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지점을 제일 노려서 미니진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게 뉴진스였고, 아예 대중장사로 가보자, 코어 팬덤보다 아예 대중장사로 가보자 하면서 진짜 음악의 힘으로 터트려보자라고 해서 됐어. 될 뻔했지만 이제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엠믹스는 히트곡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히트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히트하지 못했을까? 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케이팝 프로듀싱을 해야지.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JYP가 히트곡을 못 가져와요. 트와이스 터진 거 이후로 JYP 걸그룹이 히트곡을 낸 적이 제 기억엔 없거든요,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쪽 케이팝 자체 팬덤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사실 새로운 대중적 히트곡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전에 대중적 히트곡이 이미 체급을 붐붐붐 올려놨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JYP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음악이 히트했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JYP에서 지금 제일 곡적으로 힘이 있는 그룹은 데이식스인데 데이식스는 곡을 자기들이 쓰죠. 스트레이키즈도 작곡 작사를 멤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엠믹스랑 있지인데 둘 다 노래가 썩 터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걸그룹 쪽 A&R의 문제인데 있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역량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터졌어도 진작 터졌어야 됐는데 있지가 못 터진 것도 곡 때문이죠. 곡 때문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팬들이 듣기에 야 그래도 우리 애들 잘 돼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멤버들 역량에 비해서 안 된 거는 결국엔 곡 때문인 거야. 최근에 있지 나온 거는 곡이 골드잖아요. 골드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너무 좀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거 라이언전이 좋네, 골드는. 근데 라이언전 이 아저씨는 아이브는 기가 막히게 주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 주는 거는 이렇게 잘 모르겠지. 아무튼 골드는 유튜브 뮤직으로는 3,400만이네요. 진짜 안 됐네요. 골드 같은 경우는 뜨등 하고 터지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픽 하면서 식는 느낌이었어 곡이. 엠믹스 같은 경우는 나올 때부터 그런 느낌이었어. 스스로 금제를 걸고 나왔다. 이게 액션 만화 같은 데서 저 새끼 진짜 세다. 근데 좀 아쉽네? 라고 했을 때 사실 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면서 딱 푸니까 떨어지면서 갑자기 개세지는 느낌. 근데 엠믹스는 자체적으로 모래주머니를 갖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믹스팝이라는 거. 굳이 한 곡 안에 여러 장르들을 섞어야 된다는 그 금제. 두 가지 장르를 꼭 넘나들어야 된다는 그거. 물론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 갑자기 비트 체인지 되는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터진 노래로는 트래비스 스캇의 시코모드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솔직하게 그냥 야 JYP는 지금 노래 한 곡도 제대로 못 터뜨리고 있는데 믹스팝을 하려면 두 개 다 좋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쉽나? 이게 쉽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정쩡해지는 거야. 아예 다른 노래를 붙여서 터뜨리기는 더 어려워. 왜냐면 둘 다 좋아야 돼. 그러면 솔직히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작곡 과정에서는 그냥 한 결로 갔다가 편곡적으로 다른 장르처럼 그냥 중간에 몇 마디만 바꿔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케이팝 자체가 지금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음악 조각 모음해가지고 모아다가 하나 만드는 방식의 작업 방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중간에 굳이 노래 중간에 엠믹스 하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스스로 금지를 걸었어. 우리는 엠믹스 체인지를 반드시 넣는다. 중간에 꼭 엠믹스 외치면서 뭔가가 바꿔야 된다는 거를.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닿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JYP의 역량으로는 이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이 드는 거죠. 에스파 같은 경우가 처음 이제 카리나 외모랑 윈터 외모랑 좀 그때 진짜 얘네들은 아티스트적 이것들을 넘어서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멤버로 빵 터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맘바랑 막 이런 게 너무 난해하다라는 사람들의 평이 많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이 애초에 SM에서 예전 막 엑소랑 전부터 이상하게 벌려놓은 세계관이 원래 있었고 SM은 그리고 광야랑 이런 세계관이라는 모래주머니가 그래도 MX보다는 조금은 도망갈 구석이 있었던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다 끼워 맞추면 된단 말이야. 아이인지 광야인지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엠믹스 같은 경우는 아예 곡 자체에다가 제한을 걸어버린 느낌이라서
이 믹스팝에 팡팡 터지는 느낌의 이런 것들을 한다. 엠믹스스러운 새로운 팝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팝인데 장르까지도 두 가지를 넘나들어야 돼. 근데 그 장르를 넘나드는 게 그렇다고 평소에 좀 잘 붙는 장르끼리 넘나들면 사실 넘나드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비트로 비트 체인지 되듯이 느낌을 줘야 돼. 근데 그럼 노래가 둘 다 좋아야 돼. 왜냐면 둘 다 좋아야지 귀에 꽂히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 그게. 너무 어려워. 왜 이런 제안을 가지고 왔을까? 향후에 이게 터지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슬슬 드는 거예요. 왜냐면 별별별이 너무 안 됐어. 뭐 요새 케이팝 자체가 좀 소그라드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슬슬 히트곡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다. 차라리 믹스팝이란 거를 은근슬쩍 빠져도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원래 팬층들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파 같은 경우도 광야색을 약간 애매하게 버리기 시작하면서 대중이랑 닿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JYP가 가져오는 곡 느낌이 너무 후져가지고 JYP 걸그룹 곡 수급하는 그 팀 쪽이 결국에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애들은 잘 키우는데 곡을 못 가져와. 결국엔 곡이 문제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곡만 가져오면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진짜 봉 터질 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NPR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아쉬웠어. 이 정도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대중들이랑 뭔가 한번 뚫고 갈 만한 곡 하나를 못 만나서 이렇게 지지부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튼 엠믹스 응원하고 믹스팝 믹스팝 믹스팝으로 성공을 해주시면 좋죠. 내가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 주시면 좋은데 솔직한 생각은 믹스팝을 버리고 그냥 기깔나는 노래를 목숨 걸고 하나 사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제 아무 장르나 해도 되잖아. 엠믹스는 다 섞어놨잖아. 힙합부터 그냥 팝까지 다 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마련돼 있으니까 좋은 노래 하나 정도는 잘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